자, 안녕하십니까.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 세트리온 수급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말은 이제 항상 제가 요 미국 시장 부분과 또 우리 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수급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니까, 자, 오늘은 지금 이제 나스닥은 전 저점을 다행히 아직까지 지켰습니다. 지금 나스닥 그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다우하고 S&P는 그죠, 전 저점을 또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나스닥은 뭐 지키고 있지만, 그나마 S&P나 다우가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아무튼 또 부담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무튼 지금 뭐 최근에 어쨌든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고, 그죠? 또 8월 달부터 해서 시장보다 먼저 하락하고 지금도 시장보다 먼저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셀트가 10월 달에도 어쨌든 붙어주고 상승의 모습을 보인다면 지수도 뭐 조만간 또 상승의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또 주가라는 것은 많이 빠지면 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죠? 그 기술적 반등에서 이제 어디 시점에 저항이냐 또 상승하느냐, 뭐 그걸로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면, 자, 오늘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저번 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았죠. 저점이 이제 1565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어제 금요일날 나스닥 종가가 1575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위에서 있는데, 뭐 종가까지 밀리면서 봉 자체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다음 주에 어쨌든 지킬 것인가, 그 부분. 근데 뭐 지금 주봉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뭐 깨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키고 있다. 그죠? 요 전저점을.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저점을 깨버렸으니까, 그죠? 3,580포인트, 584포인트죠. 요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은 3,400까지는 뭐 또 약간 열려있는 그런 흐름이긴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전 저점을 좀 깨버리면서, 오히려 이제 다우는 전 저점, 그러니까 6월 달에 저점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저항을 받는 모습. 그래서 다우도 28,700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아무튼 좀 안정이 되어야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는 흐름을 보이면, 그죠? 우리 시장은 뭐 나름 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도 좀 그런 양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미국 시장이 아무튼 금요일날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보면, 뭐 하락 추세 속에서 이제 하락을 하는 거이긴 한데 안에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8월 그 건원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PC.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조금 또 상승을 했어요. 그죠?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좀 올랐고 상승을 했고 4.9%였죠. 전문가 예상치가 한 4.7%인데 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9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그죠? 미시건대 이게 이제 58.6이에요. 요거는 좀 낮았지만은 전달보다는 좀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상치가 95.5였는데 58.6이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지만은 전달 8월달보다는 8월달에 58점, 제가 95점 그랬나요? 58.2, 그죠? 58.2. 그러니까 58.6, 전달에 58.2였는데 전달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좀 작용이 됐다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푸틴의 이제 그 점령지 네 곳인가요? 그 병합 선언을 하면서 결국 이제 또 지정학 리스크가 좀 확산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두 개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부분과 지정학적, 그죠? 뭐 올해부터 계속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이 되는 그 부분이 금요일로 좀 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이 부진했던
그죠? 특히 이제 이쪽 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3% 급락을 했는데 실적 부진에 대한 나이키도 마찬가지죠. 나이키도 그죠? 향후 부분에서 공급망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10월 달은 아무래도 미국도 어닝 시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이 좋지 못하면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적이 좀 좋지 못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죠? 물량을 뭐 줄여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반면에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부분의 업종 종목 산업들은 그죠?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주가가 어쨌든 많이 빠지기도 했으니까 지수 부분에서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뭐 어쨌든 좀 마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을 조금 넘어와서 보면은, 자, 우리 시장은, 자, 우리 시장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좀 신저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도, 지금 뭐 연일 9월 달에, 8월 달에 이제 8월 중순에 고점을 만들고 계속적인 하락세를 가져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락폭이 좀 거센 그런 흐름이긴 해요. 야, 이게 좀 일봉입니다. 그죠? 추세가 계속 하락, 참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부분도 대단하다. 그죠? 자, 근데 아무튼 주봉상도 지금 이제 상단, 그러니까, 코로나 시점 부분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단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뭐, 2000포인트도, 그죠? 또 좀 힘겨운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지나보는 부분에서는 알겠지만은, 이번 이제 10월달 4분기는 하락보다는, 그러니까 3분기도 좀 하락폭이 사실은 좀, 뭐 계속 하락에서 저점을 낮춰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4분기는 또 연말도 있고, 배당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도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10월달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없으니까, 그죠? 조금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8월 말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외국인들도 1,600억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또 코스닥에서도 3,600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9월 말에 9월 말이죠. 지난주에 어쨌든 5,600억 매수, 그죠? 그리고 3,300억 코스닥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물론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약간 윈도우 드레싱 부분도, 분기 윈도우 드레싱 부분도 약간 뭐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 10월 초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은, 9월 말에 개인들은 아무튼 좀 일단은 겁을 먹었어. 지수도 뭐, 크게 또 내리기도 있지만 저점을 깨버리니까 연중 최저치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투매가 좀 나왔죠. 그죠? 셀트도 마찬가지죠. 셀트도 순수한 개인들이 투매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300억 매도고요. 코스닥도 6,900억 매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금 또 기분이 좋지 못한 수급이 연기금 이놈들이 지난주에 2,800억이나 매도를 했어. 그죠? 연기금 매도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으면 전체적으로 깨지 않았을 거로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어쨌든 지난주에 2,800억이나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그래도 힘을 잃었다. 그죠? 연기금의 수급만 좀 매도만 하지 않았어도 외국인이나 기관들 프로그램 금융투자처럼 좀 매수가 들어왔어도 그죠? 괜찮을 것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여지고. 자, 셀트는, 자, 차트부터 한번 본격을 볼게요. 자, 셀트는 어쨌든 뭐, 일봉상으로는, 자,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지금, 지난주에 9월 마지막 주에 어쨌든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1,000원 상승 2번, 4,500원 상승 2번. 그죠? 그렇게 해서 11,000원이 상승을 하면서 20일 이평도 이제 딱 닫혀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20일 이평도. 그리고 중기 부분인 200일은 돌파했고 120일 돌파했고 그래서 10월 초에 셀트가 만약에 거래가 좀 늘면서 상승의 흐름을 탄다면 그죠? 한 단계 또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셀트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지수도 따라오를 수 있는, 시장이 따라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주가가 많이 먼저 빠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쪽이 지금 또 조정을 이번 달 후반에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이제 3분기 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또 2차 전지 쪽도 실적과 성장이니까, 그죠? 상승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지금 어쨌든 셀트가 선임 부분에서, 그죠? 부분에서. 그래도 지금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도 쓰고 나침판이라는 표현을 쓴 게 결국은 셀트의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지수든 해외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그죠?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체자. 그만 외국계 부분을 참고를 통해서든 국내 뭐 그죠? 운용사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그죠?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홍수가 나오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안전하게 또 그죠? 셀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셀트가 못 가면 하락하면 앞으로 지수는 더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일단 계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수급 부분 계속 제가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수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다른데 뭐 호재성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베그젤마 뭐 미국이든 나와도 그죠? 별 영향이 없잖아요. 그동안 실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급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셀트리온이 어쨌든 공매도와의 10년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산업이면서 기업이기도 했잖아. 그죠? 산업 부분이야 뭐 바이오 산업은 항상 이제 성장 산업이니까 영원한 성장 산업이 바이오 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 좋으니까 어쨌든 또 개인 투자자들도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2020년도 코로나 시대에는 또 셀트의 치료제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떠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시장까지 좋지 못하니까 만약에 지수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 또 세계 경기가 세계 시장이 글로벌 주식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분들도 이 투자자들도 그죠? 이제 더 안전한 걸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수익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지수가 어쨌든 지금 안 되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장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라는 거 이런 쪽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안전한 우량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모이는 게 이런 현상이거든요. 반대로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들은. 안전한 우량주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으나,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했을 때 크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실적 성장주 위주로, 그죠? 그렇게 산업은 바뀌는 것이니까요. 항상 바뀌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2000년대도 마찬가지고 90년대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죠? 앞으로 뭐 셀트도 마찬가지겠죠. 영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4만 3천 주 매수입니다. 지난주에도 매수예요. 기관들은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가 지난주에 컸죠. 그것도 이제 그 주 후반에, 그죠? 후반에 좀 매수가 크면서, 그리고 반면에 지난주에도 개인들은 41만 주나 팔았어요. 그럼 지난주에 금융투자가 막판에, 그리고 보험, 투신, 사모 다 샀어요. 연기금. 외국인들까지.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다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달을 보니까 9월달에 외국인들이든 뭐 기관들이든 다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44만 9천 주나 매수했습니다. 기관들도 15만 5천 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연기금은 9월달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5,800주 매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모펀드라든지 투신들도 약간 매도 축이었는데 지난주 목금 들어오면서 그 약간 그게 윈도우 리칭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주에도 셀트가 떴던 게 결국은 누가 매수해서 떴습니까? 결국은 사모펀드와 투신들 액티브 펀드 쪽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상승하죠. 그럼 셀트의 공매도는 누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막 매수를 해도
물론 이제 외국인이 쇼크부 올 때는 강하게 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죠? 최근에 8월 달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그죠? 수급의 주체가 바로 사모펀드, 투신 그리고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브 쪽 그러니까 셀트의 10년 공매도 뒤에서 조작하는 그죠? 주체가 투신 뭐 사모펀드, 연기금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아무튼 9월 달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44만 9천 주 매수, 기관들도 15만 주, 개인들만 59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 이제 8월 달부터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주가가 그냥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 그죠? 8월 달 중순부터 빠졌는데 8월 달 수급을 보면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92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92만 주. 그리고 기관들이 53만 주를 샀어요. 근데 8월 달에 어쨌든 시장이 좋지 못했잖아. 8월 달, 9월 달, 그죠? 8월 달부터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은 누구예요?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매수인데 그 중에서 기관들 중에서도 누가 금융투자가 매도한 거잖아요. 금융투자가. 그럼 금융투자 매도를 뭐라 그랬죠?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시장의 하락, 그죠? 하락에 영향을 받는 수급이죠. 그죠? 그래서 반면에 10월 달에 만약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투자의 수급이 더 좋아진다. 그럼 주가도 살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금도 38만 주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6월 달부터는 이제 왜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까? 6월 달은 외국인들 시장 자체가 이제 6월 달 중순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6월 달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189만 주 매수해요. 6월 달부터요. 연기금이 168만 주예요. 기관들 230만 주예요. 근데 기관들 230,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가 바닥에서 매수한 주체가 결국은 쇼커버하고 뭐예요? 쇼커버하고 연기금이죠. 연기금. 쇼커버와 연기금이에요. 그럼 누가 다 팔았어요? 개인이. 여기는 차명 계좌와 이제 최근 들어서 9월 달부터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와요. 일반인들도. 앞으로 계속 연말까지 일반인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450만 주.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더 빠지니까 더 개인들은 앞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그래서 제가 올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한 600만 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좀 더 무너지는 부분이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따가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서서히 이제 그죠?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4월 달부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4월 달부터는 누가 테마색이 블록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블록딜을 230만 주 했어요. 그럼 여기서 230만 주를 더 해버리면은 외국계 쪽이 거의 뭐 그죠? 480만 주예요. 개인들이 말입니다. 4월 이후에 520만 주를 팔았어요. 4월 달 이후에 매도한 게 엄청나게 팔았죠. 그죠? 그 지금 개인들이 그러니까 차명 계좌든 할 것 없이 다 팔고 나간다는 뜻이야, 이제. 그러니까 10년을 참았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10년을 참았는데 지금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셀트가 싫은 게 아니겠죠.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세계 정세가 불안한 거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뭐, 환율이든, 물가든, 주가든, 뭐, 주가는 급락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불안한데 결국은 뭐예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사고 있어요. 셀트의 기관들은 오히려 주식을 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 내리듯이 또 많이 내리는데 항상 내렸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보면은, 이제 올해 외국인들이 129만 주예요. 그죠? 올해 129만 주 부분에서는 여기서 뭘 더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테마색의 블록들 230만 주 더 하면, 올해 외국인들이 거의 350만 주 정도
매수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470만 주죠. 그럼 600만 주면 앞으로 개인들이 연말까지 한 130만 주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40만 주씩 4, 3, 12 딱 맞죠. 9월 달에도 40만 주 팔았으니까. 그죠? 4, 50만 주. 자, 기관들 195만 주예요. 기관들은 연기금 쪽을 이제 크게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또 그리고 투신들도 크게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모펀드도 크게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크게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금융투자 쪽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에요. 그럼 크게 매도할 주체는 누구예요?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수급의 주체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누가? 금융투자가. 자, 그러면 지수가 지금 이제 어쨌든 뭐 1100포인트, 2100포인트 수준이에요. 여기서 지수가 2500까지 상승한다. 그럼 누가 주식을 끌겠어요? 셀트의 주식은? 시장도 금융투자가 끌겠지만 셀트 주식도 금융투자가 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올해 69,000주밖에 안 샀어요. 왜? 올해 주가가 연중 최저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올라가면. 그죠? 그래서 앞으로 수급의 주체는 이 금융투자 쪽을 잘 여러분들은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국인들하고. 그 반면에 개인들이 계속 팔아낼 것이고, 그리고 기타 연기금이든 사모든 투신 이런 쪽은 시장 올라가는 가격에서 크게 팔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왜 자꾸 보여드리냐 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9월 달이에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3,300만 주.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3,300만 주를 팔았어요. 3,300만 주를. 기관들도 200만 주 매도죠. 근데 기관들도 최근에 지난주에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투자 쪽에 좀 매수를 하면서, 그죠? 그나마 좀 기관들의 수급이 준 거예요. 그죠? 지지난 좀 하다 600만 주 팔았었는데. 근데 기관들이 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연기금도 9월 한 달 동안에 260만 주 팔았죠. 그러면 개인들이 9월 한 달 동안에 3,400만 주를 샀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죠? 성장주들을 팔고, 왜? 어차피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물론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맞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투자를 셀트리온을 팔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반대로 뭐 물론 이 투자들이 팔고 셀트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장주인 셀트는 지금 계속 팔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셀트의 수급은 지금 반대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뚜꾸바 헌집 줄게 새집 다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거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이런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죠? 과거에 현대중공업이 됐든 현대건설이 됐든 또 과거에 이런 SK텔레콤이 됐든 과거에 정권주가 됐든 그런 부분들, 그런 시기가 있는 건데, 그죠?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셀트가 없는 분들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수급을 볼게요. 수급을 9월달에, 이게 9월달에 문이 나와 있구나. 9월달에 수급을 보면 9월달에 HSBC, 어쨌든 9월 한 달 동안에 HSBC가 29만 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HSBC가 매수가 일주일 동안 막 들어올 때 모간 스탠리를 통해서 공매도만 누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간 스탠리가 8만 1000주 매도가 잡힌 것이고, 근데 이제 HSBC가 어쨌든 9월 달에 들어왔는데 물량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JP 모건 16만 7천주. 골드만도 오히려 9월 달에 7만 6천주 매수네. 그죠? 그럼 여기서 외국계 쪽에서는 모간 스탠리 물량 공매도. 그래서 공매도가 소폭 늘은 거잖아. 그죠? 근데 누가 9월 달에 DB가 9월 달에 매도 2위예요.
자, DB를 제가 자꾸 왜 말씀을 드리냐면, DB 창고는 말 그대로 셀트리온의 오래된 주주들이에요.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 10년이든 5년이든, 그분들이 올해도 지금 거의 한 4, 50만 주 팔아냈어요. 앞으로 계속 팔아낼 거예요. 팔아낼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계속 무너지니까. 확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시장이고, 그죠? 또 하나 있는데, 그런 말씀 드리지. 좀 제가 그렇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셀트가 8월 달부터 8월 중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수급을 보면은 여러분, 모간 스탠리가 36만 주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두 달 동안 매수입니다. HSBC 31만 5천 주 매수예요. JP 26만 주예요. UBS 12만 9천 주 매수. 시티그룹 10만 주 매수.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주가가 8월 달에 고점 찍고 하락을 하는데 결국은 누가? 외국계에서 다 매수하고 누가 팔았어요? DB도 13만 6천 주나 팔았어요. KB, DB, 키움 미래. 그럼 개인들이 계속 파는 거예요. 시장도 하락하지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셀트가 개별 종목도 아니고, 그죠? 그 시가총액도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 단순하게 주가가 내리는데 혼자서 막, 양기사처럼 모르겠어요?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6월 달부터는 보면은, 7개가 외국계,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가 58만 주, 6월 달 상승했을 때입니다. JP 39만 주, HSBC 34만 주, UBS 32만 주, 메리린치 23만 주, 골드만 14만 주, 시티 14만 주.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가 외국계예요. 그럼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누구예요? 국내 내국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두렵고 걱정이 되십니까? 이 외국인, 제가 8월달, 7월달도 그걸 말씀드리죠. 이 수급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수급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한 2, 3일 샀다가 또 2, 3일 확 팔아버리고, 기관들도 한 2, 3일 샀다가 확 팔아버리고. 근데 셀트는 그렇게 지금 수급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나마 좀 사고 팔고 한 수급 주체가 누구예요? 수급이 누구예요? 사모펀드, 투신, 그나마 좀 연기금 조절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뒤에서 주워 먹고 있고, 계속 거기에 흔들려서 파는 쪽은 개인들이잖아. 그죠? 개인들. 자. 그 다음에 4월 달부터도 골드만삭스가 6만, 그러니까 테마섹 블록딜 이후에 골드만이 65만 주예요. 모가이스는 52만 주, UBS 39만 주예요. JP 36만 주, 메리린치 33만 주, HSBC, CT 매도 누구예요? DB 41만 주 팔았어요. 41만 주. KB 46만 주 매도예요. 키움 뭐 우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올해 메리린치가, 그러니까 셀트의 지금 공매도 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창고가 어쨌든 메리린치와 모한스탠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올해 보면은 NH는 이제 자사주 160인가, NH도 40만 주, 50만 주 팔았다는 거잖아요. 자사주가 160만 주 넘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메리린치, J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외국계입니다, 여러분들. DB 51만 주 올해 팔았어요. 근데 CS가 42만 주죠. 이 CS도 검은 머리라고 그랬죠, 제가.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외국계 창고가 CS라고. 이거 CS 외국인들 아니에요, 이거. 그죠? 내국인들이에요. 그럼 내국인들이 다 팔아제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는 셀트와 반대죠.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금 키움 매수 1위, 키움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가 한 개도 없어요, 올해. 다 뭐예요? 외국계. CS, 골드만, UBS, 맥커리, CL, SA, JP, CT, 메리린치, 모간, 노무라, HSBC, BNP.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셀트는 지금 정반대예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과연? 지금 삼성전자의 성장이 좋을까요? 셀트의 성장이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일까요? 셀트가 좋은 주식일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최고로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앞으로 지금 이제 9월달도 수출이 발표되었지만 반도체가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또 반도체가 꺾이면서 반대로 자동차나 이쪽 이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런 쪽은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반도체가 뭐 확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역지사도 좀 감소하는 모습이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트는 특히 제가 중장기를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리지만 중장기 포지션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부러우시면 그쪽으로 가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이 빠져서 부러우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누가? 일반인들이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면 안 돼. 그죠? 여기 한 번씩 끼웃끼웃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 그래도 우리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또 우리 셀트건을 후원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시면 안 돼. 이분들. 오늘 이번에 후원이 뭐 주식시장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셀트는 비록 올랐지만 우리 김현기님, 한자락 해서, 그죠? 또 우리 후원해 주셨네요. 우리 최혜식님, 감사합니다. 후원. 그리고 감사 김미정. 우리 김현기님은 처음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다른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신 분들이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하신 분들 절대로 뭐 그러지 않겠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라 말씀을 드려요. 왜? 누구나 다 셀트리온으로서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자, 공매도 누적은 250만 주 감망이에요. 그죠? 감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왜 그러면 이제 또 감소가 안 되느냐? 주식 시장이 지금 신저야. 연중 최저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늘잖아. 그죠? 공매도 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대차 잔고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지금 이제 셀트가 4일 연속 상승을 했죠. 대차 잔고가 지금 820만 주인데 요게 좀 최근에 조금 증가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신용은 최근에 신용이 이제 115만 주인데 이게 최저치가 이제 110만 주거든요. 110만 주. 그래서 신용도 여전히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누적 잔고 최저치, 또 신용 잔고 최저치, 또 공매도 대차 잔고 최저치. 그죠? 주가도 어쨌든 최저치. 그래서 뭐 부담은 조금 스럽긴 하지만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셀트가 그래도 자기 시한 주봉상 주봉주 장대 양봉을 말뚝을 박았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양봉을 조금 올려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는 이제 어쨌든 2개월 연속, 그러니까 올해로 본다면은 다른 지금 보세요. 지수를 볼게요. 지수는 계속 하락 추세를 지금 그치고 있잖아요. 올해 이쪽에 이제 1월달, 2월달에 3월, 4월 세우다가 또 무너지고, 그리고 또 7월, 8월 세우다가 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셀트는 어쨌든 간에 무너지진 않았잖아, 지금. 1월달에 하락한 이후에. 그죠? 그럼 셀트가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자, 005930.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그죠? 1월달에 계속 하락. 무너지고, 9월달 또 무너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 가격대, 그러니까 56,000원대를 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 47,000원대거든요. 그래서 47,000원대. 그래서, 보다도 훨씬 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여기 Y군이, 그죠? 항상 응원하고 있는 SK 바이오. 그냥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저를 막, 그죠? 공격을 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봐라. 자, 이 주식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 가격보다 더 밑에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신규 상장했을 때 이쪽에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제 직원들이, 그죠? 퇴사까지 하면서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죠? 직원이 퇴사하고 주식을 판다. 그 회사의 미래가 과연 모르게 그 나쁜 놈들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렇게까지 지금 83,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트가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됐든, 지금 삼성바이오가 억지로 기관들의 도움으로, 세력들의 도움으로, 그죠? 주가, 그러니까 셀트의 반대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버티고 있잖아요. 물론 뭐, 제가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뭐 밀어붙이니까, 공장 지어서,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성장주는 셀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참고 인내하시고, 그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4분기에는 셀트가 좀 더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